요새 서울 부동산 그 매물을 보면 확실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물이 사실은 뭐 네이버 부동산만 보더라도 지금도 많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피크보다는 지금 조금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이제 매물이 왜 많이 나왔는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매도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수자가 없으니까 그게 적재되니까 당연히 매물이 많아진 거고요. 그리고 또 6월 전에 이거를 매도를 해야 또 종부세, 재산세 기준 일자가 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좀 급증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말까지 또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그 중과 유예가 있기 때문에 또 팔려고 하는 분들이 또 계속 내놓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금리가 4월달, 5월달, 7월달에 크게 이제 퀀텀 점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많은 불안감 조성 때문에 또 더 많이 매도 물건들이 쏟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매물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이제 6월이 지났죠. 그 6월 1일자가 지났다는 거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뭐 종부세는 다 결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지금 폐지하는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유를 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확실히 줄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팔려고 했다가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겠는데 그냥 더 가져가지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매로 나왔던 게 다시 들어가면서 이게 다시 전세 월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매 물건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우리가 매매 물건 추이 말고 그 전세하고 월세에 대한 매물 추이를 또 그래프를 한번 보면,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6, 7, 8월 달이 매물이 오히려 급증했거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맥락이죠. 이거는 딱 매매랑 반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영구님,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급급매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주택자분들한테는 또 기회일까요? 일단 지금 당장은 뭐 기회다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격 조정이 되면 될수록 분명히 기회인 건 맞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기회일 수 있지만 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혹시 더 안 떨어지고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이 뭐 80% 이상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가 지금 너무 심하고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산다 그러면 LTV가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9억 초과, 뭐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뭐 20%,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들은 대출이 빵원 뭐 이렇다 보니까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소득으로 따지는 DSR 기준이 지금 너무 높거든요. 그리고 또 대출을 해준다 해도 금리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대출도 안 나올 뿐더러 그것마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기회가 아니라 그냥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 그래서 앞으로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되고, 그리고 금리도 뭔가 이제 보합으로 가면서 약간씩 내려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생애 최초는 이제 막 80%까지 해주잖아요. 그래도 큰 영향은 없을까요? 근데 이제 말이 이제 80%지 거기다가 DSR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애 최초보다는 오히려 이제 1주택자분들, 갈아타기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걸 혜택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구님, 그래도 이제 매물이 줄긴 줄었는데 이런 것들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조금 줄긴 줄었는데 이걸 한 3년치를 놓고 보면 사실 조금밖에 안 줄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훨씬 더 많이 줄어야 돼요. 그리고 매물 수가 많다 적다 보다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좀 일어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예 매수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실거주자분들은 뭐 대출 때문에 또 매수하기가 어렵고, 다주택자분들은 매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추가로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개를 더 사려고 하면 취득세 중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안 사죠. 그러니까
매수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풀리지 않는 매듭 같은 느낌인 상황이라서 매물이 조금 준다 하더라도 그냥 이 방향대로 좀 쭉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 그럼 이제 지금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안 팔고 안 사는 그런 시장이 계속 유지될까요? 저는 당분간은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특히나 대출 규제, 취득세 중과 폐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풀리지 않으면 지금 같은 기조로 가지 않을까. 만약에 대출 규제가 풀리면 실거주자분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완화되면 당연히 투자자분들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죠. 근데 이제 이번 정부는 집값 상승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 잘 이렇게 조정되고 있는데 괜히 또 이걸 뭐 많이 풀어줘가지고 다시 오르거나 하면 그 모든 실수가 자기한테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것으로 좀 그냥 예상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조가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올해까지는 또 높은 금리가 또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도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오다가 줄어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종부세 영향, 종부세 폐지해 준 거, 그 다음에 매매를 포기하고 이제 임대인들이 그냥 이제 매매가 아니라 임대를 선택한 것. 그래서 이제 매물이 조금 줄었다고 봐지고요. 지금 무주택자 분들에게 기회가 오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대출 규제로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가격이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들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